얼마 전 서울 마포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죠.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, 이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? 일단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, 잔인한 방법으로 또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. 자, 이 경우에는요,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. 게다가 이 죽은 고양이는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보통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요. 재물 손괴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. 이 재물 손괴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동물보호법보다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들어보시죠.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더 중한 죄로 처벌을 받긴 받거든요. 형법이 재물손괴죄 형법이 더 중하기 때문에. 다만 실제로 동물 학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뭐 동물 학대를 했다는 관련 뉴스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. 그래서 그렇군요. 맞습니다. 지난해 3월에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기존보다 2배나 상향했는데도 징역형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이 592건을 수사를 했는데 이 70마리가 넘은 개를 방치해서 죽게 했던 천안의 한 펫샵 주인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. 들어보시죠. 는 이제 법이 제일 문제죠. 법이 이제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재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으로 여태껏 존중받지 못한 게 이제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. 자, 그럼 외국 경우는 좀 다른가요?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요, 이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최대 51년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 자, 거기다가 동물 학대범은 나중에 사람에게라도 범죄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이 범죄 프로파일링도 한다고 합니다. 이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 역시 바로 징역형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보다 강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.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